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뉴스 케어만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수익 실현했던 종목들 다시 또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니터링을 좀 해야 되는 종목으로 준비를 했고요. 대부분 제가 종목에 대한 리포트는 드려놓은 것이니까 차트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윙거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일단 기본적인 틀은 가이던스가 좋냐, 업황이 좋냐, 뭐 이런 것들 파악해 놓고 나서 매크로 지표라든지 수급편황 따라서 우리가 거래를 해나가는 그런 방식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어쩔 수 없이 스윙 거래 할 수 있는 패턴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오늘 오전에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반도체 관련된 부분도 삼성전자가 바닥을 쳤다고 생각하는 뉴스가 많이 나왔다라고 할 때는, 그럴 때 반도체 소부장, 특히 삼성전자 관련해서 조정을 많이 받았던 것 중에 실적 나오는 것들, 대표적인 게 원익 QNC, 오늘 아침엔 또 제가 뉴스 체크한 건 TEMC 같은 경우도 상당히 저평가되어져 있는 것들이죠. PER이 지금 7, 8 뭐 이 정도 와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은 PER이 보통 13에서 15 정도 가야 되는 종목들이 상당히 저평가되어져 있는 것과는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조금 바닥이 잡혔을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또 그것도 공략 포인트로 좀 잡아놔야 되는 종목이면 틀림없는데, 모니터링을 좀 하고 있어요. 아직은 한 하방으로 제가 볼 때는 한 10% 정도에서 더 하방 내려오게 되면 충분히 공략할 자리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은 최근에 저희가 수익 낸 종목들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다시 나눠볼 텐데요. 제가 머니케어 스쿨 회원분들하고 대화를 자주 나누는 과정에서 각자 스타일들을 잘 파악하고 있어서 저도 이런 내용들을 자꾸 해드려야지 크게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알고 있고요. 또 도움을 받으실 분들은 머니케어 스쿨 회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 나 혼자 투자하는 건 나 혼자 판단을 내리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게 도움이 될 때도 있긴 하지만 꼭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장일수록 변동폭이 클수록 서로 공유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자, 오늘도 도움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플러스 잊지 마시고요. 대한전선, 제가 요즘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최근에 가온전선 같은 경우 수익 실현을 했고요. 바이오 관련돼서는 SK바이오팜, ST팜, 사실 SK바이오팜은 좀 수익을 냈고, ST팜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2분파에서 정리를 했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저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제가 이게 관련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아직 모멘텀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아직은 살아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또 눌림 들어오면 잡을 자리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4680 배터리 같은 경우는 뭐 12월부터 이제 양산 들어가는 내용들 좀 있고, 그래서 그 관련된 최고 관련된 서플라이 체인에서 TC 스틸이 지금 자리는 상당히 좋고요. 동원 시스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주가의 탄력성이 높잖아요. 실제로는 수익성이나 내용들은 사실 볼 거 별로 없어요. 그냥 4680 배터리 관련돼서 특히 내일 같은 경우 테슬라 실적 발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이 전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이 모멘텀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이게 때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해서 4680 배터리 관련된 부분은 일단 초병은 좀 보내놓자라는 의견 드리면서 조정받은 종목 분양 포인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전선부터 좀 이야기 드려볼게. 실적이나 수주 내용 크게 뭐 문제 없고, 방도 문제가 없고, 결국은 구리 가격이잖아요. 구리 가격이 최근에 보면 조금 올라왔다가 소폭으로 내려왔으니까 최근에 급등했잖아요.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에 주구리 가격이 급등했다가 지금 조금 소강 상태로 눌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생각해 보고 나면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어때요? 싱가포르에 관련된 공시도 여러분도 보셨죠? 전체 매출의 30%가 넘는 수주 내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매출하고 영업이익 면에서는 대한전선을 따라올 만한 곳은 현재 실질적인 하나의 회사로 본다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이 이렇게 눌리고 들어온다는 건 저희한테 상당히 좋은 기회고,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늘 차트 갖고도 분석을 할 때도 보면 여기 20일이 이렇게 돌잖아요. 이렇게 만나는 자리 오면 일봉은 이 아래쪽에 들어오게 돼 있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턴어라운드 하는 자리, 1번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뭐 예전에 많이 이야기 드렸던 건데, 항상 보면 시그널 자리가 여기 이렇게 역배열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처음으로 다 일봉이 어떻게 됩니까? 가장 좋은 시그널은 뭐예요? 제가 60일 이평 이상까지 일봉이 치고 올라온 다음에 다시 한번 눌리는 거. 이것이 전형적인 정석 플레이 나올 때 하는 것들이거든요. 업황이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 이 모양이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어디가 어떻게 돼요? 다시 공략 포인트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날짜부터 아직 양봉은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저는 항상 양봉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공략을 좀 해주는 포인트로 체크하는 거, 시그널 체크 같은 거거든요. 지금 매수할 필요는 없죠. 저도 이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요일 내로 좀 들어올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구리 가격의 하락을 또 하다가 멈추겠죠. 당연히 지금 뭐 여러 가지 전쟁 이슈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경기 부양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좀 생각해 보면
지금 극히 정상적인 과정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여기 어디서 여러분들께서 포인트 잡고 기다려 주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며칠 전에 제가 어차피 전선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제가 대창 대략적으로 실적이나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말씀드렸고 시장 뉴스도 여러분들 대부분 확인해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여기까지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시장 뭐 컨센서스는 12개월 포워드로 하면 저 윗단에 있는 것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 부분 일단 정해놓고 일단 시그널 조절 1번, 1번 시그널 여기 나왔고요. 이제 2번 자리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트라이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1번 자리에서는 가온전선을 들어갔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대한전선이 아니고. 근데 요번에는 대한전선으로 들어갈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가온전선 눌려요. 그래서 그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강원도는 체크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수익 내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제가 끝까지 좀 여러분들 또 여기서 잡으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버텨드리겠다 하다가 시그널 나오면서 수익 실현을 진행을 했습니다. 참 잘했죠. 이럴 땐 박수 좀 쳐주시고 땡큐 뭐 이런 것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안 하셨는 모양이야. 어쨌든 자, 이 종목도 지금 눌리고 들어오죠. 매수 포인트는 아마 대한전선이랑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요. 둘 중에 마음에 드시는 것 쪽으로 진행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이것도 정석 플레이어 역배열 들어가서 그죠? 일봉이 드디어 62평 이거는 어떻게 돼? 턴어라운드 시그널로 봐야 돼요. 이건 그렇죠? 봐주시는 게 맞다. 그래서 2번 자리에 우리 다시 공략이니까 여기가 1번 구간이죠. 여기서 1번 그죠? 이렇게 뭐 수익 난 거고 다음에 2번 자리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공략 포인트 잡아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제가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요. 저랑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셀트리온 바이오 관련된 부분도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던 ST팜 정리하면서 바이오 관련된 또 시그널 좋지 않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좋은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승하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고요. 차익물이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PER이요 100이 넘어요. 그죠?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분명히 선반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안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 드리는 건 아니고 과도한 밸류에이션이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 최근에 어떻게 돼요? 모건 스탠리에서 사실은 조금 글쎄요 실적 악화 이런 것들이고 기대치만 못할 거다라고 해서 목표가를 좀 낮추는 리포트가 나왔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매물도 나오게 돼 있고 차익물이 나오게 되어져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야, 222동평에서 하방으로 내려왔어. 여기 어디선가 뭐예요? 저는 매수 잡아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또 SK바이오 뭐 시그널 안 좋아요. 뭐 이렇게 되고 SD팜도 얘기 드리고 뭐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어떻게 잘 정리하셨나 모르겠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은 뭐 아직까지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좀 매수를 좀 더 담아줄 수 있는 구간에 좀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그래도 뭐 적금 붙고 있는 종목이긴 해서 그래도 뭐 지금 그 셀트리온이 올해 정도 가이던스가 좋은 종목은 아니거든요. 내년도 이맘때쯤이 가장 또 성수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종목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미국 진출하고서 당해년도에 엄청난 실적이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판매처라든지 이런 계약이라든지 잘 진행하다 보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해는 진출 원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년도 정도가 성장세를 나타내는 구간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셀트리온에 대한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낮은 구간에 좀 매수해주면 좋겠죠. 리포트가 나쁘게 나왔으니까 매물 나오는 건 피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민감하게 좀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는 게 중요하다. 내가 종목을 보유했다라고 하면 알람 정도 걸어놓고 거기 나오는 공시내용이라든지 뭐 증권사 리포트 중에 안 좋은 리포트라든지 이런 건 체크해 주셔야죠. 제가 그저께죠? 그저께였나 어저께였나 제가 헷갈리긴 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거, 저 시그널 안 좋아서 수익시 단기 고점이다라고 하면 수익시란 얘기 드렸는데, 이거 눌리고 들어오면 또 사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전체적으로 보면 바이오 관련돼서 이제 매물이 출회되는 그런 구간이니까 얘가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만큼은 좀 우리나라는 어떻게 좀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업종이 비슷하게 막 따라가. 사실은 개별적으로 뭐 엄청나게 뭐 파워풀하게 좋다고 하면 대장으로 치고 나가고 이러면 좋은데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전체적으로 보면 바이오 쪽에서 매물이 나와 그럼 비만이야 그럼 비만도 뭐 관계도 없는 것도 막 주가 달리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각해 주시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SK 바이오팜이 나쁜 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눌리면 매수하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ST팜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여기서 시그널 안 좋네 이러면서 에이 이러고 정리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날 제가 정리를 했었는데 그걸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내용이 지금 하방으로 내려왔습니다. 좀 더 내려 들어오겠죠?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여기 어떻게 돼요? 터진 자리가 여기서 터졌거든요.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해요. 여기가 지지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기술적으로 여러분 보실 때 이 생각을 할 때 보면 여기서 이제 터진 자리가 여기면 여기가 이제 처진 자리잖아요. 그럼 여기가 라인이잖아요. 원래 과거에는. 그럼 여기가 원래 예전에 매수였다고. 근데 지금 여기서는 매수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하방으로 더 터져야겠죠. 양봉 어디서쯤 들어오겠어요? 여기 어디쯤 들어오겠지. 여기. 그죠? 여기 어디서 이렇게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를 기다려야 되죠. 그러니까 타점은 여기야. 이번엔 타점이 이 라인이라고. 여기 매물. 여기서 잡아주지 않는다. 여기서 만약에 하방으로 내려간다. 그럼 버려버려야 되는 그런 거죠. 기술적으로는 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실 때는요. 여기 좀 보세요. 여기가 상당히 중요할 거예요. 이 종목을 공략하실 분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 대고 걸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서 93,000원 정도 전후하는 구간 이 정도 구간에서 타점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동아 SD 같은 경우도 당연히 다른 업체들이 다 빠지고 있는데 얘라고는 뭐 멀쩡하겠습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밑단에서 터졌잖아요. 여기 밑단에서. 그러니까 얘는 여기가 라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여기가 여기 어디겠지? 정확한 건 알 수 없으나 72,500원만큼은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까지 72,500원 하방에서 들어오는 시그널들을 체크하면서 공략 포인트 잡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유일하게 저희가 공략했던 종목 중에서 3일제약 같은 경우는 자리를 잡고 있으나 제가 생각할 때는 3일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보유하고 계시다. 분명히 안 팔고 계신 분 계실 거야. 왜냐면 3일제약에 대해서 저도 리포트 드렸고 저희야 뭐 14,000원에서 5,000원 정도 이 정도 수준에서 수익 실현을 했는데 17,000원까지 올라갔으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주가가 잘 안 오르잖아요. 자, 주가가 안 오르고 오랫동안 횡보하잖아요. 그러면 차익물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게 제 경험치예요. 10번 중에 8번은 거의 그랬어요. 더군다나 그런데 기초 관련된 종목이 대체적으로 매물이 나오고 있어. 그럼 조금 눌렸다 가는 것들이 정상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일단 미국 대선 전까지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땐 이 주가 안 올라요. 그 후로 이제 확 달려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고점을 좀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 2주가 상당히 우리한테 중요한 구간이 다시 들어가야 되는 구간인데 제가 볼 때는 뭐 그쯤 전후에서 미국 대선이 진행되는 결과물 나올 때쯤 그쯤이 전후에서 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을 좀 하고 있는데 그 전일 수도 있고요. 예,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그렇다. 자, 이제 원통형 배터리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4680 배터리 관련된 투자하는 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저는 지금 뭐 트럼프가 강세야,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좀 못 드리고 있기는 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도 뭐 트럼프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된다라고 생각한다고 하시면 이 부분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실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은 좀 체크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고려해 주시고 그러니까 다 생각하고 들어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어요. 아무튼 우리가 이제 요것도 요거는 좀 일찍 나왔죠. 요 터진 자리 여기는 수익을 내지 못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수익을 냈었잖아요. 자, 그래서 요것도 뭐 나쁜 수익이 아주 상당히 괜찮은 수익을 냈죠. 여기 뭐 놓쳤다고 해서 아까울 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온 게 뭐예요? 크로스가 121일평까지 끌고 올랐어. 보통 20일, 60일평 윗단으로 올라오면 땡큐 이러는데 거기서 한 방 더 때려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리를 또 잡아주고 눌림 들어오는 거. 이제 이 자리니까 여기 어디가 분명히 공략 포인트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갖다가 만약 공략하는 시점은 여기가 맞는데 내일이 테슬라 실적 발표니까요. 테슬라 내용들을 확인하시고 만약에 뭐 나 저거 추세 보고서 한번 따라가 볼래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보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걸 제 뒷부분에 놓는 거는 뒷부분을 잘 안 보시니까 앞에 것만 관심 있는 거 쭉 보고 말하실 테니까 제가 뒷부분에 놨어요 일부러. 그래도 내용들은 뭐 그렇습니다. 자, 탄력성을 보면 뭐 사실은 그래요. 이 동원 시스템즈가 사실 실적이나 내용은 사실 제가 볼 땐 그닥 뭐 이렇게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갈 만한 사유를 가진 회사는 아니에요. 얘 같은 경우도 훨씬 더 많이 탄력성이 좋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신다 생각하면 여기 시그널은 근데 별로 안 좋아요. 지금 첫 번째 양봉이잖아요. 여기서 보통 우리가 매수 안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음번 양봉 정도.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 잡아야 되는데 여기 어디쯤이지 않을까. 여기가 터진 자리거든요.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정도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보수적으로 보는 편이라서 그러다 놓치면 뭐 못 사는 거죠. 다른 거 사면 되는 것들이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보시면 의미가 좀 있을 것 같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 드리는 종목 중에서 제가 최근에 놓친 종목 한국전력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일찍 올라버린단 말이야. 지금 목표가까지 거의 다 근처까지 왔어요. 그래서 말입니다. 다시 눌릴 때 다시 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놓칠 때도 있어요. 보수적으로 보다 보면. 그러나 그래도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는 그런 것들이죠. 사실 저 혼자서 플레이 한다고 그러면 말이에요. 저거 따라가서 샀어요. 사실은 눈치가 나오니까. 한 번 정도 조금 올라가지고 뭐 한 뭐 7, 8%에도 수익 낼 수 있는 것도 있거든. 그런 면도 있었는데, 그거는 진행하지 않았어요. 근데 일부러 얘기를 안 드리는 거죠. 왜 그거 자꾸 습관 들여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그런 것만 관심이 가거든. 그러니까, 글쎄요. 어쨌든 일단 배터리 관련된 부분은 아무튼 이제 트럼프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더 생각을 좀 하면서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제가 보고 있는 건 전선주도 그렇고 전력 인프라 쪽도 그래요. 뭐 오늘 LS 일렉트릭이나 뭐 이런 쪽도 사실은 그닥 좋지는 않잖아요. 수급 현황이. 근데 제가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지금 4분기보다 수주량 잔고가 작년보다 훨씬 더 많아요. 작년도 제가 리포트 드릴 때 수주 잔고가 4분기 때 한 2조가 조금 안 됐어요. 근데 지난해보다 어떻게 돼요? 지금 1조 정도가 더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좀 수익성이 나오는 초과 변압기 이런 것들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다시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로 한번 다시 이야기 드렸고 이 종목들도 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1년에 두 번, 세 번씩 다 거래했던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익숙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거래하던 종목들이 업황이 좋으면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이라서 굳이 여러분들한테 많은 리포트를 드리지 않아도 같이 호흡 맞춰서 나갈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바이오 관련된 부분 하고요. 전선 관련된 부분, 전력 인프라 부분은 저는 무조건 콜입니다. 다만 2차전지 관련된 건 눈치만 보고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저는 요번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놈 들어갈래요. 동원 시스템즈. 그래서, 예. 탄력성 있고 수익성 있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본의 타점은 좀 안정적인 구간이니까 뭐 44,000원 바로 윗단. 그래서 45,000원과 44,000원 이 정도 수위에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안 들어오면 안 사요. 여러분들도 뭐 나름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달려나가는 걸 팔로우하면서 사시는 분들의 스타일들이 있고 저처럼 정해놓은 걸 갖다가 가격대가 들어오면 매수 공략을 시작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어떤 쪽이신지는 본인이 잘 맞춰서 진행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플러스. 구독 플러스는 채널의 발전을 위한 도움을 주는 그런 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